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토요일 오전입니다. 지금 8시 30분 정도 됐는데요. 다육이 위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앉았습니다. 이래서 다육이가 예뻐진다고 하나 봐요. 이 이슬 가지고는 다육이한테 물음에 그런 영향은 없을까?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더라고요. 우리가 노지에서 가을빛에 예뻐지는 그 원리가 높은 일교차가 크다고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의 영향이 당연히 있죠.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구름다육에 가서 사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, 농장에서 다육이를 어떻게 더 이렇게 빨리 예쁘게 이렇게 물을 들어서 만드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더니, 구름다육 사장님은 하우스에서 다육이를 키우시잖아요. 낮에 하우스 안에 따뜻한 공기를 최대한 가둬놓는데요. 뭐 방식이 어떻든 그렇게 한 다음에 밤 되면 이렇게 다 오픈을 해가지고 온도가 떨어져서 이 하루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요. 근데 하우스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특수한 환경이 열이 또 많이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. 밤이 된다고 해갖고 한꺼번에 열이 죄다 빠져나가진 않아요. 그러니까는 낮에 최대한 따뜻한 열을 가다 놨다가 밤 돼서 이제 하우스를 다 오픈을 해서 이제 환풍을 계속 돌리면서 온도를 낮추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10도 이상의 온도차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, 아, 우리도 그거랑 비슷하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,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가능할 수 있지만, 저처럼 거리대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날그날의 환경에 맞게 할 수밖에 없어요. 혹시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확장형 베란다 말고요. 그쪽에서 키우신다고 하시면 베란다 안쪽에 낮에 온도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조금 두셨다가 이제 밤에는 꼭 반드시 베란다 문을 열어가지고 온도차를 높게 내야 돼요. 근데 낮에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아 놓는다. 그럼 환풍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다시 또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요렇게 원리가 다육이가 물이 드는 원리, 햇볕 적당량의 햇볕과 이제 그 다음에 높은 일교차가 그 요인이 돼서 다육들이 물이 든다라고 했어요. 프리지다육 사장님과 이렇게 분갈이를 할 때에 그때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, 꼼수를 정말 빨리 물이 들게 하고 싶어. 그래서 꼼수를 어떻게 써요? 밤에 몰래 스프레이를 하는 거죠. 근데 이 계절에 거리대 노지에 있는 다육들은 스프레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. 보세요. 밤새 이슬을 지금 이렇게 맞기 때문에요. 스프레이를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. 스프레이의 양은 지금 이슬을 맞은 것처럼 미스트만큼의 그렇게 그 살포를 해야지, 저는 막 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막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오히려 다육들한테 과습으로 인해서 물음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, 그러니까 꼼수로 스프레이, 그러니까 요 그 이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? 진짜로 미스트를 살포를 해야 되는 거지, 물이 막 뚝뚝 떨어지게는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어머. 자, 이 누다가 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만졌을 때 말캉말캉 해갖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했는데, 오늘 만져보니까 짱짱합니다. 게다가 그 보니까 새로운 잎들을 막 튀어내느라고 색감이 살짝 다른 그 그러니까 새 잎들이 지금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네요. 예쁩니다. 오늘은 제가 오늘은 긴 일정이 있어서 외출을 해야 합니다. 어디 볼까요? 이쪽도. 그래서 마지막으로 눈 맞춤 하고 나가려고 이렇게 다육들 보고 있습니다. 분갈이 했었던 다육들 지금 저렇게 내놨습니다. 예쁘죠? 흙계리 한번 만져볼까요? 짱짱한가? 아이고 짱짱합니다. 그리고 이 화상 입었던 이 잎은 완전히 말려가지고 지금 떨어지려고 해요. 이 현상이 꼭 탄저병 같은 그런 모습을 줘요. 작년에는 탄저병인데 화상이라고 계속 착각하고, 올해는 화상인데 탄저병인 것 같고,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. 10월달 정기 일정에 관해서 많은 농장 사장님들께 문의를 해보면, 사장님들은 뭐 10월 정기 일정이 별다른 그런 일정들은 없고, 뭐 분갈이를 해야 되는 다육들은 분갈이를 하고, 그 다음에
특히 이제 살충, 살균을 살포를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10월과 11월에는 다육들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관수를 조금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수에 대한 그 일정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로 다들 그렇게 잡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. 이미 관수들은 다 끝나가지고 다육들이 물 반응을 정말 잘했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전체적인 관수 다 하셨을 거예요. 저는 이제 거리대 다육들은 이제 빗물 관수를 했고요. 키핑장 다육들은 지지난주다 벌써. 지지난주 수요일 날 관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관수를 할 거예요. 키핑장 다육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2주 텀으로 약물 계속 지금 이제 관수를 할 계획이랍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12월이 되잖아요. 사실 11월만 돼도 이제 관수 텀이 길어져야 돼요.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이 화분 안에 물들이 빨리빨리 그렇게 마르지도 않고 다육들이 물을 많이 끌어올리지도 않아요. 여러분들 이제 다육이가 햇볕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광합성을 하면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. 그게 기온이 어느 정도 성장기에 맞는 그 기온 구간에 있어야지 그게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증산작용이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화분 속이 계속 물이 많이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가 돼요. 그러면 또 과습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과습은 계절과 많이 상관이 있는데 장마통에는 공중 습도가 높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좀 덜 일어나고요. 그 다음에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또 증산작용이 덜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왜 여름과 겨울에 관수를 조금 줄여줘야 되는지 이렇게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사실 그런 생각 안 하고 얘가 살아있으니까 물이 필요하지. 응?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얘는 여름에도 크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피곤한 그런 사람으로 치면 활력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얘네들한테 또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제가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은 무조건 뭐 날이 하니까 뭐 어떠니까 물을 줄여라. 이렇게 원칙이 뭐 여름에 장마통에 겨울에는 물을 뭐 주지 마라. 뭐 단수해라.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 함축됐던 그런 의미들을 이해를 못 하니까 제가 반항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좀 이상한 사람처럼.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때에는 왜 그런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합당하다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키우기 기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좀 그건 아닌 것 같아. 왜냐면 내 환경은 겨울에도 베란다 안쪽이고 상시 5도와 낮 기온이 28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육들은 충분히 성장기에 있는 온도가 맞춰져.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겨울에도 3주에 한 번 관수를 할 거야. 당연히 활용을 하셔야죠.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. 다육들이 이제 성장할 수 없는 좀 추운 환경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 환경이 그렇지 않다면 관수 괜찮겠죠. 자, 이렇게 오늘은 토요일 날 오전 거리대에서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다육들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영상 남기면서 여러분과 이야기했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